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란에 더 늦기 전에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SNS에 10초 분량의 영상을 올리며 이란에서 가장 큰 다리가 붕괴해 다시는 못 쓰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너무 늦기 전에 아직은 위대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기 전 협상에 나서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리 위치나 공격 시기 등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미군 공격으로 이란의 핵심 교량을 무너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수도 테헤란 서부에 있는 고속도로의 교량이 두 차례 공습을 받아 무너졌다고 이란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교량은 현지 시각 2일 오전 1차 공격을 받아 최소한 2명이 숨졌고 이후 구조 작업이 진행되던 중 2차 공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측은 이번 공격의 주체로 미군을 지목했고 이스라엘군은 해당 교량에 대한 공습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란군은 곧바로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요르단 등에 있는 교량 8곳을 잠재적 보복 대상으로 지정했고 요르단 알라즈라크 공군기지에 있는 미군 전투기들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이후 첫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에서 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이란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백악관 연단에 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전략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해군을 제거했고 공군과 미사일 전력을 무력화했으며 방위 산업 기반을 파괴하고 핵무기 개발을 차단했다며 임무를 매우 빠르게 끝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2, 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의 타격을 가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extremely hard over the next 2 to 3 weeks. We're going to bring them back to the Stone Ages where they belong. 이란과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엔 발전소를 타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면서도 해협을 통해 원유를 들여오는 나라들이 용기를 내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Should have done it before. Should have done it with us as we asked. Go to the strait and just take it. Protect it. Use it for yourselves. 유가 상승도 단기적이라며 곧 내려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의 핵 협정이 계속됐다면 이란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게 됐을 거라며 일기 당시 핵 협정 파기와 이번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례적으로 18분 동안 짧게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예상했던 종전 선언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선언에 따라 앞서 설정했던 이란 전쟁 기간은 6주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이란은 적들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공격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을 더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군시설로 드론과 로켓을 발사하며 이란의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즉각 방공망을 가동해 대응했지만 곳곳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으로 더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후속 조치를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این جنگ تا خاری ذلت و پشیمانی دائمی قطعی و تسلیم شما ادامه خواهد داشت. 또 이란의 군사력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가 불완전하다며 핵심 무기 생산은 그들이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مبنی بر اینکه موشک‌ها، پهپادها و تجهیزات راهبردی ما را نشمارید. چون قطعاً به خطا می‌روید.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이란을 지원하는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레바논에서는 일가족이 추가로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또 지금까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에서 3만 3천 곳의 주거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이란이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 전쟁이 더 거센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과거 미국의 참전 일수까지 열거하며 이번 전쟁이 길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거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역설적으로 당장 철수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힌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 언론은 이번 연설에 대해서 여론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 정치쇼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저녁 9시 이른바 프라임 시간대에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하지만 기대했던 종전 발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참전했던 전쟁의 기간들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다른 전쟁보다는 훨씬 더 짧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빨리 끝낼 거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여기엔 당분간은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밝힌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ou know, because the US has been involved in wars in the past that have taken place over years or decades, that a few months or even a year of the US fighting in Iran should not be considered a very long period of time. 급등하는 유가와 추락하는 주가도 곧 안정될 거라며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미국엔 걱정거리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re's no country like us anywhere in the world, and we're in great shape for the future. The United States imports almost no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and won't be taking any in the future. We don't need it.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면서 성과를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This address was partly trying to calm markets and also calm domestic sentiment. 기대했던 종전 선언이 빠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국 민주당은 목표도 없는 전쟁으로 동맹과 척을 지고 국민은 생활고에 처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론들도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지지율 만회를 위한 정치쇼였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치솟는 유가와 인플레로 고통받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 설득력과 신뢰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 원유를 직접 수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호르무즈 봉쇄를 남의 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 있어서 중동의 불길은 곧장 미국 안방의 물가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대해 미국이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We're now totally independent of the Middle East, and yet we are there to help. We don't have to be there. We don't need their oil.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 한 달,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Gas prices continue to go up following oil prices, which have continued to rise as the Strait of Hormuz essentially remains blocked. 석유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단일 시장 구조여서 미국이 중동 석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가격이 오릅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전 세계 공급량이 줄어 국제유가가 뛰면 미국산 원유 가격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유시설의 한계도 발목을 잡습니다. 미국 시설은 과거 수입하던 중질유에 최적화돼 있어 국내산 경질유만으로는 휘발유 수요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부족분을 채울 외국산 원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The cost of transport, the cost of heating or cooling our homes, the cost of food in groceries, the cost of, operation for any business, power generation costs globally as well going up. 호르무즈 봉쇄는 기름값을 넘어 반도체의 필수인 헬륨과 비료 공급망까지 끊어놓으며 미국 전략 산업과 농업 근간을 동시에 타격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에 민감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앞두고 이번 사태는 트럼프의 지지율을 뒤흔드는 중동발 정치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절연된 독자적 번영은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현실이 트럼프의 에너지 고립주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앞으로 2, 3주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끝나도 해협 봉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중동 산유국들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며칠간 쿠웨이트와 카타르 유조선 등을 향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진 호르무즈 해협. 작전 완수가 임박했다면서 앞으로 2, 3주 강력한 타격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는 여전히 선박 2,000척과 선원 2만 명이 발이 묶여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내버려둔 채 전쟁을 끝내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이란은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키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할 방침인데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ببینید تنگه هرمز واقعیتش این هست که در آبهای داخلی ایران و عمان قرار گرفته. داخل آبهای بین‌المللی نیست. داخل آبهای داخلی ایران و عمان هست.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수출 통로가 막힌 중동 산유국들은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기존 송유관을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높은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은 물론 건설 과정에서 IS 무장 세력 등의 위협까지 안전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원유 수급 불안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한국해운협회가 원유 1배럴당 2달러 수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톨게이트화가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은 서울 여의도 해운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에서 44척가량의 배가 한 척당 200만 달러를 내고 통과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한시적이라도 톨게이트비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호르무즈의 톨게이트화를 인정하지 않지만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면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부회장은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머물고 있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긴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보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향후 공격 기한을 2에서 3주로 제시한 데다 지상군을 투입해 얻을 수 있는 전쟁 목표를 공습만으로 대부분 이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부분의 전쟁에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습만으로는 힘든 정권을 교체하거나 영토를 점령하고 지상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는 등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정권 교체 목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없었다며 다만 공습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Regime change was not our goal. We never said regime change, but regime change has occurred because of all of their original leaders' death.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 섬 등을 장악할 가능성, 즉 영토 점령도 내비쳤지만 이마저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남은 핵심 목표는 이란이 어디엔가 숨겨놨을 지상 핵물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고 다시 추진한다면 시기를 가리지 않고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it under intense satellite surveillance and control. If we see them make a move, even a move for it, we'll hit them with missiles very hard again. 결국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는 핵심 목표 세 가지가 거의 사라진 겁니다. 특히 공격 기한을 2, 3주로 못 받고 해공군력만으로 이란의 석기 시대라는 목표를 빠르게 이루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호르무즈로 향하거나 이미 도착한 미국의 전략 자산은 추가 공습에 집중하고 증파된 해병대 병력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하는 수순을 따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지지 여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전쟁을 시작한 직후 조사 당시 지지 여론 41%에 비해 7%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전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6%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강력히 반대한다는 응답이 43%를 차지해 이전 조사보다 12%포인트 급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중국이 주요국과 연쇄적으로 접촉하면서 즉각적인 휴전과 중국 주도의 평화한 수용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독일 외무장관, 사우디 외무장관, 걸프협력회의 순회 의장과 잇따라 통화하고 중동 정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통화가 모두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중국의 중재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통화 과정에서 적대 행동 즉각 중단과 조속한 평화회담 개시, 비군사 목표물 안전 보장, 항로 안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중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향해 무력 충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구테르스 총장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중동 전역을 집어삼키고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큰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쟁의 북소리가 계속 울린다면 긴장 구조는 이 모든 것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죽음과 파괴의 소용돌이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숨조차 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 추경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현재 위기는 소나기가 아닌 폭풍우와 같다며 적기에 세금 사용을 강조했는데 위기라는 단어를 28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지 4시간 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며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커졌다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부탁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며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 내용도 직접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역 화폐를 차등 지급하고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지원 확대, 재생에너지로 전환 구상 등도 밝혔습니다. 빚없는 추경이란 점 또한 거듭 역설했는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논란과는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란 단어를 가장 많은 28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하나된 힘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실천에 일반 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란에 대한 강공을 택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5% 가까이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20원가량 다시 올라 1,520원대를 위협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전 기대감의 1% 상승세로 출발했던 코스피가 4.5%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1.3% 오른 5,550선에서 출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급락해 4.5%, 245포인트 내린 5,230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혼조세였던 대장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서 삼성전자는 6%, SK하이닉스는 7%, 현대차는 5% 하락했습니다. 코스닥도 1.3% 오른 1130으로 개장했지만 5.4%, 60포인트 급락한 105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급하게 하락폭이 커지면서 코스피 시장에선 올해 7번째, 코스닥 시장에선 올해 3번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이루어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서 종전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종전에 관련된 단서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날 1,500원대로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20원대를 위협했습니다. 1,512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18원 오른 1,519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엔 1,523원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고 하락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수준으로 6.5%가량 올랐고 WTI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106달러 수준으로 6%가량 올랐습니다. 최근까지 하락 추세였던 국제 금값도 트로이 온스당 4,810달러 선으로 3%가량 상승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10% 가까이 급등했고 경유는 17%나 뛰었습니다. 고유가로 4월 이후 소비자 물가 오름폭은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9.9%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경유가 17%, 휘발유 8%, 등유는 10.5% 뛰었습니다. 휘발유는 승용차에 제한되는 반면 경유는 운송과 물품 등에 쓰이다 보니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이 반영됐지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충격이 일부 상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2.2% 상승하며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5.6%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습니다. 출고가가 인하되며 설탕은 3.1%, 밀가루는 2.3%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지난달에 68.4달러에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3월달에 128달러로 상승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상승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이고요. 국제 유가 상승이 항공료 등으로 번지며 4월 소비자 물가 오름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에 인상된 유류 할증료는 국제 항공료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도 지난달 27일부터 모든 유종에서 210원씩 인상됐습니다. 1,500원대에 진입한 원달러 환율도 시차를 두고 수입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의 큰 폭 상승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과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4월과 5월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빈 방한한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자리에선 인공지능과 원자력 등 첨단 산업과 중동 전쟁으로 요동치는 국제 정세가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여야는 중동 사태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대외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기관 보고를 진행합니다. 형량거래 의혹 녹취록 파문 당사자 박상용 검사와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수홍구치소 관계자들도 출석하는 만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교재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를 받는 영어 강사 조정식 씨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진행됩니다. 조 씨는 지난 2020년 12월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에 수업에 사용할 영어 문항을 현직 교사에게 받아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오늘부터 닷새간 여의도 봄꽃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한 차례 봄비가 예고됐지만 이후 다시 봄 기운이 짙어지며 화려한 벚꽃 장관을 만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안호영 의원이 도전장을 던지는 등 전북지사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칸쿤 출장 후폭풍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 봉투를 건네는 영상이 보도된 당일 속전속결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튿날 가혹한 밤 당이 광야로 내쳤다며 참담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겠다, 차분히 길을 찾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유력 후보였던 현역 김 지사가 이탈하면서 전북지사 경선판에도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애초 불출마를 시사했던 안호영 의원은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경선 완주를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와 정책 연대는 굳건하다, 조만간 따로 만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관영 도정의 성과는 존중하며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진보 야권은 일제히 민주당은 무공천으로 결자 해지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김관영과 전재수의 차이는 뭐냐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시장 경선 주자인 전재수 의원은 자신의 해양수산부 장관 업적인 부산해수부 앞에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근거 없는 조작과 왜곡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때 전재수 믿는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험지 대구에 뛰어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을 떠나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SNS 지지 선언으로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요동치는 선거판에 민주당은 네거티브 차단 작업에도 한창입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도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은 이 비열한 흑색 선전에 대해 법적, 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죄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광역 급발진을 보니 민주당 DNA 깊숙한 곳에 불편한 무언가를 건드린 모양이라며 세금으로 칸쿤 다녀온 게 자랑이냐고 맞받았습니다. 이거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서울시청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잘리고 합치고 거드는 정치권의 이합집산도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원칙 없는 컷오프에 법원 제동까지 겹치며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낸 국민의힘이 박덕흠 공천관리위원회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또 법원에 날을 세웠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정현 공관위가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사선 중진 박덕흠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이기희 공관위가 출범했습니다. 공천을 두고 이어진 파열음을 의식한 듯 박 위원장은 단합을 위한 경선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후보 한 명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마음을 그래도 하나로 묶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새 공관위는 정의용 사무총장을 비롯해 원내외 당권파 인사들이 대거 기용됐고 특히 컷오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고려해 법조인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견례 첫날 공관위는 법원에서 컷오프 결정을 돌려세운 현직 김영환 지사가 있는 충청북도부터 원점으로 되돌리며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최초 등록 시점 기준으로 돌아가서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틀 연속 법원을 때렸습니다.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이 유독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돼 법원에 물은 결과 임의 배당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을 한다면 그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겁니다. 법원은 국민의힘에서 질문받은 적도 답변 드린 적도 없다면서 다른 법원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방공천 결정에 대한 전담재판부가 생긴 거나 다름없다면서 정치 개입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법원이 공천의 적법성 심사를 빌미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 역할까지 하겠다는 듯 나선다면 정치 개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판단을 앞두고 일종의 기싸움에 나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공천 내용에 법원 제동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기격인 박덕흠 공관위가 국민의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오름폭이 2배로 커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은 0.12% 올랐습니다. 오름폭이 주주마다 다시 커지면서 0.06% 상승을 기록했던 직전 주보다 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자신의 차남과 같은 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러 6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의원은 차남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늘 오전 숭실대 특혜 편입 등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차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노란 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에 대해 공공기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 노조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충남진호위 심판위원회는 조사와 신문을 통해 용역 계약서와 과업 내용서 등을 검토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은 20개월 여아가 친모 방임 끝에 숨진 배경에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작용했는지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월 평균 3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요. 정작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숨졌습니다. 도움이 아이에게까지 닿지 않은 이유를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친모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 등 정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가 받은 금액은 4,800여만 원, 월 평균 300만 원 정도로 3인 가구가 생활하기 부족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A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마켓을 통해 무료로 생필품도 지원받았는데 이용 기록을 보면 각종 식재료와 과일, 과자, 음료수 등 식품은 물론 칫솔, 모자 등 일상용품도 받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생후 20개월 된 둘째는 영양결핍과 탈수로 숨졌습니다. 취약계층 양육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있었지만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A씨는 직업도 없이 지원에만 의존해 두 아이를 키우며 사회적 교류도 부족했던 상황. 전문가들은 A씨에게 더 중요했던 건 양육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정보도 없고 아니면 또 사회생활도 안 하다 보면 주변에서 알려줄 사회적 네트워크도 전혀 없었을 것이고 양육 기술이 되게 부족한데도 채워지지 못한 채로 계속 아이를 키웠던 거고. YTN 취재진이 만난 이웃과 친인척들은 A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였고 집에선 악취가 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선 A씨 가정의 위험 징후를 감지해왔지만 관리기관인 지자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년여 전 마지막 방문 당시엔 아이들이 잘 먹고 아픈 곳이 없다고 기록했고 이후 2차례 내방 상담과 2차례 전화 상담에서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관련 지침의 부재로 A씨가 정부 지원금을 아이 양육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복지 사각지대를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달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YTN이 단독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피의자 김훈이 후진하는 피해 여성을 따라붙어 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승용차도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도로. 위쪽에서 내려오던 SUV와 하얀색 경차가 마주합니다. SUV가 여유 공간이 있는 뒤로 물러선 채 피해 가려고 하자 경차가 가로막습니다. 경차에서 내려 SUV로 다가가는 남성.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송치된 44살 김훈입니다. 김훈은 당시 드릴로 차량 유리를 깨고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신고는 아침 8시 56분에 접수된 걸로 전해졌는데 CCTV상 김훈이 차에서 내려 다가간 시점과 일치합니다. 막다른 길에서 김훈을 마주한 뒤에야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다는 얘기입니다. 피해 여성이나 경찰이 김훈의 접근을 미리 알 수 있는 잠정조치 3호의 이가 신청돼 받아들여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과 법무부는 후속 대책으로 가해자 실시간 위치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올해 말까지 112 시스템과 법무부의 위치 추적 관제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스마트워치로도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장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위와 딸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사위 조모 씨와 딸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장시간 장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최 씨는 남편의 폭행을 방임한 데다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다 체포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픈 현대사 중 하나인 4.3을 되살리기 위한 문화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배우 염혜란이 드라마에 이어 제주 어멍을 맡은 영화는 물론 대학로 공연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왜 남자아이 이름을 영욱이라고 지으셨어요? 촌스러운 이름을 버리고 싶은 18살 소년과 그 이름을 지켜야 하는 어머니 정순. 가장 아픈 비밀에서 가장 찬란한 진실로 나아가는 두 세대를 통해 먹먹한 역사를 전달합니다. 평평하거나 전형적인 느낌이 아니었어요. 좀 더 이 사건을 바라볼 때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그 인물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충분히 좀 작품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정지영 감독이 연출을 맡아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이 영화는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살아온 연심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정체성을 되짚는 연극 해녀 연심입니다.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이 작품은 고통의 기억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낸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시선이 작품을 관통합니다. 제주 4.3 때 오사카로 건너간 제주 해녀 연심과 그 세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연극입니다. 한 가족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4.3으로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온 고이대. 특정 사건을 계기로 묻어둔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인물의 고백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비추는 이 작품은 제주 초연을 거쳐 서울 관객들을 만납니다.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증언을 반영해 인물의 정서와 대사를 구체화한 이번 작품은 해녀의 노랫소리, 제주어와 어우러집니다. 부탁해서 YTN 이광현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구청장 재임 중에 한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공무 출장 서류에는 해당 여직원이 남성으로 둔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해당 자료를 요청하자 성동구청은 그 여성의 성별을 가려서 제출하였습니다. 해외 출장 이후 해당 여직원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 이동이었습니다. 정원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한 여직원을 콕 집어 대표적인 휴양지에 동행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서류상에서 그 여성이 남성으로 바뀐 경위가 무엇입니까? 제 기자회견을 잘 보시면 단둘이 간 걸로 문제 삼지 않, 단둘이 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멕시코 칸쿤에서 다른 인원들이 합류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성동구청에서는 단둘이 가신 게 맞고요. 성동구청장이 갔던 해외 출장 가운데서 여성 직원과 둘이만 출장 간 사례도 이번이 유일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한데요. 점차 그 밖의 지역에서도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오전에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지는 밤사이 비가 내리며 해소되겠습니다. 서울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지만 제주 산간에는 최대 150mm,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오늘 밤 사이 강한 돌풍이 동반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공기는 다소 쌀쌀합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7.3도, 대구는 7.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 2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 오르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사이에도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